아, 사장님 여기 임차인이세요? 네. 아, 그 혹시 개발 계획 있다는데 개발 계획이 아니라 개발할 수가 없어요. 여기요? 왜요?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 개발할 수가 없어요? 어느 회사에서 먹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얼마나 넓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저께 뉴스 나왔잖아요. 네, 뉴스 나왔는데, 국토부 장관하고. 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 추진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등포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젊은 분들은 롯데백화점, 타임스퀘어 등을 떠오를 수 있겠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영등포역, 영등포시장, 그리고 사창가가 한때 유명했던 곳이죠. 서울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들이 생활하던 쪽방촌이라는 곳이 영등포에 있는데요. 이 쪽방촌을 서울시 국토부 영등포구가 새로운 주거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쪽방촌은 개발이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혹시 뒤로 가기 꼭 누르시려고 그랬죠? 자기가 영등포 구민이 아니라서 이번 영상은 패스해도 상관이 없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나 서울시는 영등포만 개발을 하고 다른 지역을 이제 개발을 안 하겠죠. 영등포구의 개발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o go!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월요일날 발표를 했고요. 50년 된 영등포 쪽방촌 주거 상업 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는 뉴스입니다. 360여 명이 거주하는 영등포 쪽방촌은 1만 제곱미터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정비를 한답니다. 자, 1만 제곱미터는 한 약 3,0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부지입니다. 어떻게 짓느냐? 영구 임대주택, 신혼부부 행복주택, 그 다음에 민간 분양 등 해서 1,200세대 정도를 공급을 합니다. 자, 영등포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쪽방촌 정비가 되고요. 젊은 층을 위한 주택이 공급이 되고, 자, 신안산선이 2024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영등포구를 뚫고 위로 올라가죠, 여의도까지. 자, 그러면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뉴스입니다. 또한 영중로 노점 정비, 영등포 로타리 고가 철거와 함께 도시 환경도 개선이 되겠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개발 지역을 한번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는 영등포역이 나와 있죠. 영등포역. 자, 6번 출구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 요 바로 보이는 부지, 요 3,000여 평을 개발을 하겠다.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요쪽에는 영구 임대주택을 짓고요. 여기는 젊은 층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지어지고요. 요쪽으로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지고요. 요쪽으로는 오피스텔이 지어진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주거시설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영등포역 지도를 넓게 보면은 개발 호재들은 많이 있죠. 요 지역 쪽방촌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요.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한다는 거고요. 신안산선이 2024년도에 영등포구를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추가적으로 영등포역 인근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1감 방문자 1위 지역입니다. 어디냐? 영등포 프루지오 아파트네요. 2462세대 대단지 규모 세대고요. 200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1년 전으로 되돌아가시면 2018년 1월 평균 매매 거래가는 5억 9,300인데 지금 현재 작년 12월에 8억 8,500, 9억 가까이 되네요. 그 다음 그 바로 옆에 약간 좀 젊은 아파트죠. 영등포 아트자이 아파트는 836세대 2014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똑같이 85제곱미터 33평이고요. 2018년 1월 달에 평균 7억 1,000만원에 거래가 됐는데 2020년 1월 달엔 1년 뒤에는 평균 10억 675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죠. 10억 이제 넘었네요. 이 영등포구도. 자, 그렇다면 쪽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방이란 6.6제곱미터 이내로, 6.6제곱미터는 평수로는 약 2평 정도 됩니다.
그럼 6.6제곱미터는 가로 세로 몇 미터일까요? 루트 6.6 하면 되겠죠? 그러면 2.56m, 가로 2.56, 세로 2.56m의 크기의 이 방을 보통 쪽방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화장실 밖에 있어요.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죠. 그래서 공공 화장실을 써야 됩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으로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일세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게 쪽방이란 개념인데요. 이 쪽방촌을 허물고 제대로 화장실, 부엌이 있는 원룸 같은 방을 꾸며서 보급을 하겠다라는 게 이 서울시의 취지죠. 가로 2.5, 세로 2.5 이 크기의 방에서 생활을 한다. 부엌도 없으니까 이 가스레인지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TV 누우면 끝이죠. 쪽방은 실질적으로 봤는데 정말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쪽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터뷰도 함께 여기 영상에 넣어놨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자, 어떻게 개발해놨냐? 이쪽은 영구임대 쪽방촌 주민들이 거주하는 시설이고요. 여기는 행복주택 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요. 주상복합 아파트 지어지고요. 오피스텔 지어져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쪽방촌 사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개발을 하겠다. 그 뒤로는 철도가 지나치고 있어서 이게 예상외로 시끄럽더라고요. 요걸 딱 허물고 건물을 짓겠다. 어떻게 짓냐? 바로 요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쪽방촌 거주민들, 그 다음에 이쪽은 행복주택, 여기는 주상복합 아파트, 여기는 오피스텔, 요렇게 짓겠다는 겁니다. 쪽방촌 개발을 하려면 일단 거주민들이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요. 어디다 이주시키는지 그런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선이주, 선순환 개념도인데요.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이 부지를 A랑 B로 나눕니다. B 지역은 실질적으로 양호 건축물들이 많은데 이 양호 건축물들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쪽방촌 주민들을 요 건축물 리모델링 된 대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럼 여기 비어있는 이 장소에 건물을 착공을 하는 거죠. 다 완공이 되면 이 이주민들이 다시 요 지역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B 지역을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픽으로 보면 선 이주단지 내 양호 건축물 리모델링, 요 오른쪽 지역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쪽방 주민을 이주를 한다는 거죠. 이주를 했죠.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을 이쪽에 착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영구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을 입주를 하는 거죠. 다 완공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지역이 다시 비어있죠. 이 지역은 민간 부분 조성 및 개발 완료를 시키겠다. 어떻게? 아파트 주상복합, 그 다음에 여기는 오피스텔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 쪽방촌 개발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도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 용도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당 보상할 것이며, 두 번째로 영업활동하는 분들에게는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분들 들어올 때 그냥 안 들어왔죠. 이제 권리금 주고 들어오셨겠죠. 자, 이 두 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을 통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두세 배 넓고 쾌적한 공간에 현대 2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0.5평에서 2평가량이 평균 22만원의 임대료를 냈다면 보증금 한 161만원 정도를 내고 3.2만원 정도의 5평 가까이 되는 원룸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보증금 161만원에 월세가 3.2만원, 4만원이 안 됩니다. 정말 놀라운 혜택이죠. 하지만 쪽방 주민들은 360여 명, 4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겠네요. 개발치고는 규모가 좀 작다고 할 수 있겠죠. 쪽방촌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쪽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자,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취약층, 빈곤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 사업은 정말 좋은 취지이지만 360여 명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거지는 문제점, 그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영업보상 등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찰들을 잘 해결해서 총선용, 뽐내기용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